자, 지금 대한광통신이 이 자리에서 10%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너무 좋은 이야기들만 가득 채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이 주식으로 뭐 수익을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다만 주식이라는 건 조심할 걸 조심하지 않으면 큰 위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그런 위험을 마주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다른 곳에서 말하지 않는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10%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좋아요. 오늘 10% 상승은 왜 좋냐면,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는 대한광통신의 주가가 윗꼬리를 달았고 해당 윗꼬리에는 거래대금이 1,800억 원 실렸습니다.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보이시죠? 1,800억 원 실렸거든요. 한마디로 1,800억 원의 거래대금으로도 주가가 윗꼬리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얘가 오늘 갭상승을 그렸어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의 거래 흐름을 보면 윗꼬리를 만났고 갭상승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안에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윗꼬리가 달리자마자 갭상승하고 윗꼬리를 장악하는 장악형 양봉 캔들이 등장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물며 어제 거래대금보다 보시면 200% 이상, 거래대금이 200% 이상 더 늘어났어요. 2배 늘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3,900억입니다. 3,900억의 거래대금이요. 이건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대금. 저는 대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더 거래대금이 늘어났어요. 근데 단기적인 저항대를 보니까 대한광통신 단기 저항대는 14,000원대 구간이었거든요. 그걸 어제 매물대 테스트 하듯이 찔러줬고, 지금은 찔러준 이후에 돌파 안착을 하고 있고, 지금 상태라면 대한광통신의 주가는 꽤나 높은 확률로 단기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단기 상승이 나오기 위한 조건으로요, 절대 깨서는 안 되는 가격이 14,000원대 가격. 이거 깨면 안 돼요. 이거 깨지 않는 선에서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셨으면은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영상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그리고 대한광통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참으로 힘든 순간을 이어오고 계시고, 또 누군가는 그 중에 수개월을 버틴 분들도 계실 테고 최근에 버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희망을 잃지 않으신다면 옆에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다같이 대한광통신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희망 한번 댓글로 달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이 희망이 꽤나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다같이 좋아요, 희망 한번 남기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어떤 자리냐? 단기적인 움직임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넘어야 될 산이 많죠. 대한광통신이 예전에 정말 많이 올랐었고, 여기에는 주가가 오르면 매도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도가 나올 물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14,000원을 깨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 이걸 10% 급등으로 뚫어낸다, 돌파시킨다 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물량들, 이 매도로 나오는 물량들을 누군가가 매수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리는 건 맞아요. 근데 아직 한참 더 소화를 해야 되죠. 이제 한 가지 또 우려가 되는 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대한광통신은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기업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는 테마주죠. 자, 이 테마주의 무서운 점은 미래에 발생할 매출에 대해서 정말 영혼까지 끌어다 모아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저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과 또 영상을 보지 못하시는 누군가가 이 대한광통신으로 정말 진심으로 크게 수익을 보길 바라지만, 이 모든 일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맞죠? 그때는 내 고집을 꺾을 수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상황이 맞춰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계속 오르면 너무나 좋겠죠. 제가 방송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잘 오르네요 여러분, 네, 다만 잘 팔아서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대응을 잘해야 되는 구간이니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자.
소화해야 되는 매물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터지는 어마어마한 실적이 있어서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십 년 동안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말을 하지 않죠. 이 말을 하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저는 이 영상의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걸 알아요. 이미 싫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10명이 영상을 보든 1명이 영상을 보시든 누군가는 큰 도움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가 절벽일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인지 그 누구도 지금 당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소화해야 될 게 많아서 일단 1차 전략은 여러분들이 1차 전략은 탈출할 수 있을 때 탈출하자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혹시 또 변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영상을 이렇게 해드리고 나서 다음 날에 더 큰 거래 대금이 터지거나 더 다른 재료가 나오면서 플러스 알파의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추가적으로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거나 영상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따로 신호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일단 1차 전략은 탈출을 잘하자 입니다. 탈출을 잘하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도 있는 법이에요. 탈출하려고 했는데 예상을 벗어나는 상승이 나온다? 그럼 이때는 뭐예요? 예상을 벗어나는 상승인 거니까 뭔가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생기죠. 탈출을 하자. 자, 그럼 탈출을 한다면 우리가 어디쯤에서 해야 될까요? 1차는 22,000원 부근입니다. 1차는 22,000원 22,000원의 부근을 우리가 단기 목표 주가로 볼 수 있겠고요. 매수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이 정도 돼요. 근데 다만 이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좀 넓게 봤을 때 22,000원인 것이지, 이거는 장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장중에 22,000원을 무조건 찍으러 간다 이게 아니고 22,000원 찍으러 가다가 매물대 만나서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자리가 영영 못 올라오는 최고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만, 그죠? 근데 반대로 이런 상황인 거죠. 이 매물대가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기준봉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한다. 거래대금도 수천억 실려 있고 합해보니까 수조 원이다. 그러면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주식을 굳이 팔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모든 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맞춘 대응을 들어가야 된다. 지금 모든 것을 속단할 수는 없어요. 단기적인 움직임은 좋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매물대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탈출 전략으로 해야 되는데, 그 탈출 전략의 타이밍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실지, 혹은 얼마나 적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라도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 누르시고요.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한번 남겨놓으세요. 73 71 7454 7371 7454입니다. 저는 사익만을 위해서 방송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영상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연락을 남겨놓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물론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구독을 하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편안하게 대한광통신의 대한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놓으면 확인하고 구체적인 장중의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시고, 타점이 믿을만할까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핵심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력들이 크게 주가를 띄우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딱 3일이면 충분하거든요. 한국콜마라는 주식이 있어요. 화장품 관련 주죠. 2번이나 공략을 했는데 3일 뒤에 주가 슉 하고 날아갑니다. 딱 3일만 기다리면 날아가요. 딱 타점을 잡고 나니까 하루, 이틀, 3일 만에 슉 하고 날아가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앞으로 제가 딱 3일만 기다려보세요, 딱 3거래일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는 날이 있을 건데요. 그럼 그때부터 쓸어 담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금호건설이란 주식이 있어요. 이 주식 굉장히 뜨거웠죠. 남들은 다 떨어져서 속상해할 때 우린 이럴 때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3일 천하입니다. 타점을 잡고 딱 하루, 이틀, 3거래일 기다리면 매도 타점까지 슉 나와요. 보이시죠? 팔고 나니까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로 딱 3거래일만 기다리면 타점 잡고 나서 슉 하고
세력도 올라갑니다. 세력들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손절했더니 올라가는 주식들 많으시죠? 지금도 그런 고민하는 종목이 하나쯤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알려드리는 자리에서 딱 3일만 기다려보세요. 어떤 자리고 어떤 패턴인지는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부터 모두 강의를 해드릴 건데, 다들 알테오젠 아시죠? 문의를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 역시도 타점을 잡고 딱 3거래에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쭉쭉쭉 올라가더니 심지어 계약까지 터졌습니다. 이때 5천억짜리 계약 공시 나왔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매도 타점까지 깔끔하게 잡아드렸는데요. 여러분, 종목 바뀌는 건 정말 순식간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팔아버리면 안 되고, 내가 너무 지쳤다고 해서 세력들이 손절하라고 하는 그 패턴에 당하면 안 됩니다. 다들 LG전자 아시죠? LG전자 날아가는 거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타점 잡고 슉, 타점 잡고 슉, 그리고 떨어지나 싶다가도 어느 순간 한번 타점이 슉 하고 나옵니다. 이런 자리를 우린 공략을 해야 돼요. 아무 때나 물타기하고 아무 때나 매수하고 매도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종목인데 그 종목이 아무리 크게 올라도요,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영화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SK 하이닉스, 많은 분들의 꿈과 희망이 담겼던 종목이죠. 이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들어가서 이럴 때 팔고, 이럴 때 들어가서 이럴 때 팔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 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종목 설명 들어갈게요. 대한광통신 핵심 마무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세는 꽤나 좋다. 굉장히 좋다.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하지만 마지막 반등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그쪽에 무게가 조금 더 실려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분간 이제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가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탈출하는 기회가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으로 들어가려면 지금보다 거래 대금이 더 많이 터져야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대한광통신이 정말 미친 주식이 되었구나. 이 매물대를 또 소화하고 있구나 라고요. 그럼 그때 우리가 탈출 기회가 아니라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관점으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22,550원도 돌파를 하고 1차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3만원대를 노리러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대응해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번 대한광통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